제의 새로운 길을 찾는 김민석의 대중교통.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신년 회견 해설입니다. 첫째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보다 먼저 이루어진 제1야당 대표의 국정 방향 관련 공식 회견이었습니다. 책임감이 돋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암살 테러 이후에 최초의 공식 회견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안정감, 통합적인 방향, 그리고 건강과 자신감이 드러난 회견으로 보였습니다. 셋째로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 위기 극복론이 제시된 회견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전쟁, 민생, 경제, 거기에 저출생을 더한 4대 국가 위기를 제시하고 그 유일한 해결 세력, 어제 민주당은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민주당의 위기 극복론이 총선의 기본 프레임으로 심판론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제시된 그러한 회견이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정권의 죽이는 정치와 대비되는 민주당의 살리는 정치, 경제,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국가를 장기적으로 살리는 그러한 정치라는 기조가 대비돼서 제시된 회견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평화 핫라인과 출생 기본소득 해법이 돋보였는데 이 제시를 통해서 전쟁 위험을 막을 당면 과제로서의 핫라인과 장기적인 국가 소멸을 막을 구조적 해법으로서의 출생 기본 소득이라는 두 가지 해법이 동시에 제시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핫라인은 전쟁 중에도 또 교전국 간에도 필요하다는 핫라인 복원 촉구, 그리고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해서 모든 출생아에 대한 보편적 지원 원칙을 국민적으로 토론하자 이렇게 제기한 출생 기본소득론은 한국 현실에 적합한 창조적인 제안이고 또 정파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수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안이었다고 봅니다. 끝으로 AI와 아리백 코리아를 경제 도약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 또한 현 정부와 대비되는 정확한 경제 해법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재명 대표의 회견장에 함께 했는데요. 사실 이 회견 준비에 함께 참여했었기 때문에 함께 했었고, 그래서 왜 저기에 화면에 보이지? 이런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러한 사정이었습니다. 어제 회견 내용을 기조로 해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향후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을 시정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책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오늘도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금 이제 벌써 한 5, 6분 지났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별 궁금한 게 없으신가 보네요. 핫라인, 평화 핫라인. 평화 핫라인이라는 것이 어제 강조됐는데 이런 겁니다. 사실 지금 4대 위기가 얘기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제 회견도 그렇고 또 당의 인식도 그렇고 제 인식도 그렇고 그중에 가장 시급한 중요한 문제는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쟁 위기가 어제도 지적되었지만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과거에 우리나라는 북풍, 총풍, 공작 이렇게 전쟁 위험 이런 것들을 공작적으로 이용했던 안 좋은 전례까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 가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나 또는 군대 아들, 딸을 보낸 부모님들은 걱정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남북관계, 평화, 교류, 통일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조금 후의 일이겠지만은
당장 전쟁을 막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전쟁을 하는 당사국 간에도 또 항상 있어야 되는 일인데요. 지금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가장 한라인 제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은 9.19 군사 합의가 만들어지기 이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남북 간 긴급 통신 내지는 의사소통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어찌 보면 핵을 전제로 한 전략적 충돌보다도 지금 당장은 상호 일정한 억지력을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 충돌, 부분적 충돌과 그로부터 시작되는 에스컬레이션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인명 피해가 가장 우려가 되는 그런 정말 전술적 충돌과 국지적 충돌을 예방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점에 관해서는 소위 보수 진보를 떠나서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이 현재 한반도에서 한라인의 복원을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게 되는 이유이고 어제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외교 안보 현안이 있지만 딱 현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그 하나를 딱 적시한 한라인 복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10분 정도에 마치기 때문에 더 길게는 못할 건데 하나만 더 오늘 말씀드릴게요. 출생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좀 어제 색다르게 다가오셨을 텐데 과거에 기본소득론이 있었고 또 다양한 저출생에 대한 지원책이 있었는데요. 뭐가 다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출생 기본소득론을 저출생의 대책으로 강하게 제기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기존의 저출생 대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출생아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자산과 소득을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덜 있는 경우에 국한해서 부모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이고 뭐 둘을 낳으면 조금 더 주고 셋을 낳으면 좀 더 주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큰 사고 방식 접근법을 바꾼 겁니다. 태어나는 아이를 지원해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은 출생할 권리가 있고 일정하게 지원받아야 한다. 기본적인 삶을. 이게 출생 기본소득론의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저출생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큰 위험 상황이어서 국가가 소멸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 과거 무상급식 때 뭐 이건희 아들도 무상급식 해야 되냐라는 논쟁이 있었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더 큰 전체적인 무상급식 공동체를 통해서 한 단계 복지를 발전시켜가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아니 이재용 씨 아들도 그러면 출생 기본소득을 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보편적으로 출생 지원해야 한다. 둘째가 부모가 아니라 출생아에게 지원해야 한다. 셋째,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아니라 출생 안 하면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 넷째로 당연히 각자 그렇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둘 번째 태어나는, 세 번째 태어나는 출생아는 그렇게 비례적으로 지원이 되겠죠. 끝으로 일종의 먼슬리 페이먼트, 그러니까 매달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기본자산론이나 청년자산론에서 이야기했던 목돈 지원, 태어날 때,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결혼할 때 이런 방식으로의 목돈 지원까지도 기본소득, 출생 기본소득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논의를 이제 국민적으로 하자.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당장 하루아침에 출생이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재원이 동시적으로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토론해가고 단계적으로 실험하고 실천해가는 지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저출산생 해결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론을 저출생 문제와 연결시켜서 제기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정책적 기여의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제도 언론을 보니까
출생 기본소득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셔서 종래했던 기본소득을 또 들고 나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혀 잘못 짚은 것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던 분들이 문제 제기해온다면 얼마든지 답변을 준비가 되어 있고 논쟁을 환영합니다. 출생 기본소득론은 기존의 기본소득론과도 다르고 기존의 저출생 지원 대책과도 다른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출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합리적이고 창조적으로 초정파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기된 아주 현실적인 해법이다. 꼭 필요하다. 이미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를 떠나서 중앙과 지방에서 그러한 방식의 보편적 지원 정책들이 제기되고 있고 실험되고 있고 시도되고 있고 지원을 하면 성과가 그래도 나타난다 하는 결과도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새로 제기한 출생 기본소득론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쟁하고 토론하겠다.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해설을 이 정도로 하고 주신 질문 가운데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칠까 하고요. 오늘이 벌써 저희가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입니다. 이제 한 2주 되니까 저도 조금은 이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는데 지켜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너무 엄숙하지 않냐 이런 분이 있어서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변화를 시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2번 우선 주 2회 방송을 하는데 월요일은 계속 이렇게 조금 이 스튜디오에서 그냥 조금 공식적인 느낌을 가지고 하고요. 목요일은 봐서 인스타 라이브 형식으로 해서 조금 편한 장소, 편한 뭐 느낌, 편한 복장으로 또 편하게 이렇게 오히려 주신 질문에 그냥 단문 단답하는 형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시간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풀어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김민석의 대중교통은 사실 저도 총선을 앞두고 나름 바쁜데 우리 당과 또 민주 세력과 나라를 생각할 때 조금 더 정통 정치 분석, 정통 정치 해설, 정통 정치 전망이 시도되고 공유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나름의 축정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에 계시다면 어떻게 문제를 보고 풀어갈 것인가. 어찌 보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기했던 3대 위기에 더해서 버전을 업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니 많지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구독 이것은 늘려주시고 이것은 그냥 제가 꼭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대중교통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우리들이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과 지혜이고 또 정책이고 노선이고 또 전략일 것인가 하는 것을 논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좀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하고 저희들이 조금 요약된 내용을 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 정신으로 새로운 길, 뉴 DJ의 길을 찾아가는 김민석의 대중교통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